희망을 얘기하거나 긍정을 얘기하거나 막연하게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세상이 괜찮아질 거다, 긍정으로 내다보면은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을 저는 입을 찢어 놓고 싶고 진짜로 가만 안 놔두고 싶습니다. 왜? 그런 놈들이 이놈의 나라에 역걸과 피투 600만 명, 금융노예 600만 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런 놈들이 지금도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잡을 거니까 또 집값이 미친듯이 오를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지금 펌프질 해가지고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부동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미 지금 이자 못 갚아서 이 경매로 넘어간 물량들이 12만 4천 건이랍니다. 11년 만에 가장 최대 물량이라고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이 엄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많이 암담하죠.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답이 없고 암담한 시대를,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괜찮을 수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IMF가 다시 왔다고 하는데 1997년 IMF 때는 그래도 나라의 재정이 괜찮았습니다. 가계가 빚도 없었죠. 기업들이 되게 힘겨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IMF가 왔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계부채 2천조, 기업부채 2천조, 정부부채 2천조, 토탈 6천조. 그냥 경제 부분 어느 곳에도 기댈 데가 없어요. 되게 힘들고 빡센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험난하겠구나, 더 빡세겠구나, 더 어렵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괜찮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융노예 600만 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4인 가족 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구당 이 몰락하는 빚쟁이로 이 전락한 사람들이 이 우리가 대략 이제 이 가구 수로 따지면은 대략 뭐 한 1700만에서 한 뭐 1800만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이 가구로 치면요, 한 3-4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빚이 되게 많아서 몰락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좀 과도한 해석일까요? 600만 명이니까 이 대한민국 5,500만이라고 치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금융노예인데 이 가족이 한 3-4인 가족이다라고 치면 이 충분히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한 4가구 중에 1가구 정도가 되게 이 빚으로 힘들어한다, 허덕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꼴이다라고 하면 되게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직원이 10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금융노예라고 보면 무방한 거잖아요. 그 통계로 따지면요, 율로 따지면. 그럼 그게 적은 거냐고요? 적지 않은 거죠. 되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그 600만 명 중에 한 200만 명은요,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몰락하고 그냥 몰살당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경제적인 죽음 말입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라고 봐야죠. 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답니다. 2025, 6, 7, 8, 9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뭐 2025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 아마 정권이 새로이 들어서겠죠. 제가 볼 때는요, 대략 한 2028년, 빠르면 27년 그쯤에 되게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이 제2금융권에서 뱅크런도 일어나고 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 휘청거리는 쇼크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빚지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히 달러도 모으고 엔화도 모으고 금도 모으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고비당 주는 우량주도 사고 고이자를 주는 채권도 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잘 모르는데 함부로 해가지고 말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두르고 욕심부려 가지고
돈 많이 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둘러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너는 똑같은 얘기만 하냐, 뻔한 얘기만 하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리 되게 단순합니다. 잘 되는 법 뻔합니다. 성적을 잘 올리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대체로 있잖아요. 그러한 그 법칙은, 비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인 거죠.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을, 알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소수만이 가능합니다. 그 소수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지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면서 저는 살아갈 겁니다. 지금이 2024년 12월인데요. 제가 아마 25년, 6년, 7년, 8년, 9년 계속 아마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어떤 얘기를 할지는 지켜보면 알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저도 27년이나 28년쯤에 준비해 놓은 현금을 가지고 원하는 부동산을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계속 살아갈 것이고요. 계속 고비당 우량주 살 거고, 고이자를 준 채권도 살 거고, 달러도 모을 거고, 엔화도 모아갈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에 올인해서 살 생각은 없고요. 뭐가 되었건 간에 꾸준히 축적해 나가고 늘려가면 그게 아마 되게 괜찮은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착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차근차근 안전하게 살 생각이고요. 욕심 많이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감당하고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이제 꾸려 나갈 작정이고요. 오늘도 감사하고 고마울 일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면 고마워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꽤나 유용한 일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성실하게 천천히 가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심사숙고하고 긴 안목으로 천천히 움직이면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시국이 제2의 IMF라고 하니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시켜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